제가 이것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진숙 위원장이 이런 얘기를 어제 그 취임하면서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전임 위원장, 그러니까 이동관, 김홍일 두 사람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전임 위원장들의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본인에게 부여된 책무를 최선을 다해 이행하겠다. 그래서 실제로 이분은 자진 사퇴하지 않고 뭐 탄핵하고 뭐 헌재로 가서 다투는 것까지 하려나라는 얘기도 나오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것도 의원님? 모순인 게 먼저 두 분이 네. 탄핵 발의를 하니까 탄핵 표결 전에 그만두셨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만두면서 이유를 그 방통위가 업무를 계속 해야 되기 때문에 업무 공백을 없애기 위해서 자신들이 탄핵이 되면 업무 정지돼서 못하니까 후임자를 임명할 수 있게 그만둔 거라 그랬거든요. 근데 이진숙 위원장은 만약에 탄핵을 받아들인다면 일단 절차라면 업무가 정지되다는, 그러니까 앞에 두 분의 논리하고 또 안 맞잖아요. 네. 방통위원회가 계속 이어지고 업무를 하기 위해서 본인들이 그만두는 거라 그랬는데 이진숙 후보는 또 다르잖아요. 네네. 그래서 그것도 저는 무슨 생각인지 모순이라고 생각해요. 앞뒤도 안 맞고 일관성이 없고. 예. 아유, 그러니까 저는 무슨 희생을 했길래 그분들의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거 뭘 희생이라고 생각하는 건지. 국민들이 볼 때 네. 방송통신위원회의 그 존립 근거라든가 취지, 네. 역할로 놓고 볼 때는 지금 정권에서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는 건지 의문이 들 수밖에 없죠. 네. 저렇게 파행적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버렸고, 그리고 저는 그 근본 원인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공영방송을 국영방송처럼 생각하고 마음대로 정권에서 해야 된다, 이 의지가 너무 강하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그게 안 바뀌면 계속 이럴 것 같아요. 그러면서 나름대로 계속 과정과 절차에서 모순에 빠지는 거죠. 네. 목적은 명확한데 과정과 절차는 그때그때 바뀌니까. 예. 그러니까 이제 지금 남은 MBC마저 장악을 해서 이를테면 지난번 KBS 신년 대담에서 우리가 봤던 것처럼 명품백 사안을 조만한 파우치로 그렇죠. 만들고 세월호 리본 예. 달고 나와서 리포팅하는 거, 그런 그림도 없애버리고 맞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잘 나가는 프로그램들 다 없애버리고 정권 입맛에 맞는 맞습니다. 그런 방송을 그런 하겠다. 얘기가 있잖아요. 대통령께서 유튜브를 좀 많이 보시고 약간 극우적인 내용도 많이 보신다는데 방송도 그래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건 아니신지. 정말 공영방송도 극우 유튜브처럼 다 그렇게 가는 게 이제 본인은 정상이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지금 MBC가 너무나 이제 그 대통령 입장에서 볼 때는 눈에 가시 같고 이렇게 저항적이고 이러니까 거기는 장악을 하든지, 장악을 못하면 아예 없애버려야 된다는 생각까지 하는 게 아닌가, 저는 그 정도까지 생각이 듭니다. 근데 없앨 수 있습니까, MBC를? 대통령. 쉽지는 않죠. 그리고 2010년에 국정원에서 MBC 장악 시나리오를 보면 결국은 이제 민영화 단계예요. 끝에는 제어가를, 그러니까 지금 단계와 비슷해요. 그 어떤 프로그램을 평가해서 계속 제재를 가해서 벌점을 많이 해서 제어가를 취소시키고 나중에는 결국 민영화하는 수순이 그 국정원 2010년 시나리오인데, 저는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제가 그 청문회 때도 물어봤어요. 이 시나리오가 지금 진행되는 거 아니냐, 그리고 이 시나리오의 중심에 이진숙 후보가 있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뭐 물론 부정은 했지만 저는 일단은 그 시나리오대로 시나리오가 거기까지 결론이 나긴 쉽지는 않지만 진행은 하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진숙 위원장이 오늘 아침 출근길에 야당이 탄핵안 발의를 예고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는 기자들의 질문에 시간 두고 한번 봅시다. 무슨 뜻인지 모르겠네요. 시간 두고 한번 해보자는 건가요?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저는 청문회하면서 이진숙 후보가 제가 이제 부적격 사유 제일 첫 번째로 지적한 게 MBC에 있을 때 트로이컷이라는 사찰 프로그램을 심어갖고 직원들을 사찰했어요. 가령 보세요. 직원들이 내 이메일을 저기 회사에서 다 보고 있어. 내 무슨 정보를 다, 얼마나 두렵습니까? 그런 게 하나 있어. 그게 대법에서도 문제가 있다고 판결이 났고, 그 또 하나는 위키트리하고 2억 5천에 계약을 했는데 그게 여론전을 하겠다는 거예요. 제가 보기엔 무슨 댓글 부대 같은 걸 이용해서 여론을 뭐 유리하게 확산시키고 그런 게 아닌가 싶은데, 그쪽 대표가 결국은 계약을 파기했어요. 너무 무리한 요구를 MBC에서 하고 있다고. 그 장본인이 이제 이진숙 후보인데, 저는 그걸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야, 이분이 박정희 독재 정권 시절에 뭐 중앙정보부 요원 공작하는 사람 같다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네. 하는 걸 보니까 내부는 그렇게 사찰하고 외부는 여론을 그렇게 조작을 하고. 박정희 독재 정권 시절에 중적의 공작원처럼 지금 이진숙 위원장이 일하고 있다. 그리고 제가 또 더 기가 막혔던 것은 그 SNS에 MBC는 응징의 대상이고 응징의 방법은 광고를 주지 않는 거라고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청문회 할 때 유신 독재 정권 때 그 동아일보를 광고 탄압한 그 사례하고 똑같은 발상이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상당히 다른 사고를 갖고 있는 분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더 말씀드리면 제가 이제 질의를 하면서 여러 가지 질의를 하다가 대전 MBC 시절에 구성원들의 94%가 그 반대라고 부정을 했다 그랬더니 답변이 뭔지 아세요? 6%가 있잖아요. 이렇게 답변을 해서 그거 깜짝 놀랐어요. 94%가 사장하면 안 된다고 반대를 한다고 얘기를 했더니 답변이 그래도 6%가 있잖아요. 이렇게 답변을 하셨어요. 그래서 되게 특이한 사고를 하시는구나. 그러니까 이 정권에 어제 뭐 좀 세게 오늘 아침 보도가 됐지만 김문수 노동부 장관 후보자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극우 성향의 인물들이 이제 등장을 하는 건데요. 김태규 전 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이 같이 이제 이번에 방통위원으로 임명이 됐는데 박근혜 탄핵에 대해서는 좌익 단체들이 총동원돼서 대중을 선동하고 정권을 무너뜨리는 의미가 나름 큰 사변이다. 그리고 세월호 참사 책임과 관련해서는 고대 국가시대 때 천재지변 책임을 물어서 왕을 처단하는 모습이 왕이라고 비유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서는 헌법질서를 파괴한 반역이다. 이분이 공수처장 후보 선출 과정에서 이런 의식들 때문에 탈락했던 후보거든요. 근데 이분이 또 상임위원이 된 거죠. 저는 그 이진숙 후보도 뭐 여러 가지 문제 제기가 있었지만 어떤 극우적인 시각이라든가 뭐 친일적인 생각 여러 가지가 문제인데 근데 그분도 비슷한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는 그분은 방송의 방자도 모르는 분이에요. 방송 쪽에 아무 일도 방송통신 쪽에 일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데 그분을 상임위원으로 임명했다는 건 그런 시각을 가진 분은 오로지 그냥 뭐 정권의 입맛대로 역할을 해줄 사람, 전위대 역할을 해주거나 아니면 공영방송 장악의 어떤 선봉대 역할을 해줄 사람 이렇게밖에 해석이 안 되는 겁니다. 네. 참 앞으로 참 이게 참 막막하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지금 방송사법의 경우에도 대통령이 또 거부권 행사하겠죠. 당연히 그렇게 하겠죠. 그러면 또 재의결 과정을 거치겠죠. 그 재의결 과정에서도 보니까 국민의힘은 여전히 그리고 또 한동훈 대표도 반대 입장이 분명하고 이 법 어떻게 돼야 됩니까? 저는 지금 뭐 최혜병 특검도 그렇고 계속 거부권 행사하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국민들이 지혜롭기 때문에 국민들이 다 보고 있고 이 국민들의 분노 게이지가 지금 점점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결국은 심판해 주실 거라고 생각하고 총선에서 국민들이 심판을 하면서 민의를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더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게 정권이 몰락의 길을 걷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고 예전에는 뭐 많은 분들 특히 민주당에서 탄핵이란 얘기도 못 꺼내는데 지금 뭐 국민들이 자연스럽게 하고 제가 매주 금요일 날 이윤기의 동네 한 바퀴라 그래서 저희 동네를 돌아요. 그래서 7, 8주째 하고 있는데 가면 이제 뭐 여러 식당도 가서 이제 쓴소리도 듣고 민원도 듣고 뭐 격려도 받고 그러는데 그냥 당원 아니고 평범한 유권자분들이 가장 걱정하는 게 지금 대통령이 이래서 나라가 큰일입니다. 나도 걱정이지만 이러다가 나라가 회복불능 상태로 빠질까가 막 걱정입니다. 제발 대통령 좀 어떻게 해주세요. 이런 얘기 가장 많이 해요. 근데 그리고 이 강도가 매주 점점 높아져요. 근데 이게 제가 보기에 이런 거부권 행사고 이런 게 점점 쌓인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담장은 정권에서 어떤 힘을 갖고 뭔가 역할을 한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대한민국의 국민들이 저는 교육 수준도 그렇고 의식 수준도 정치 수준이 어느 나라 못지 않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국민들이기 때문에 저는 오래 못 갈 거라고 생각해요. 지금은 힘있게 막 한다고 생각을 하지만 얼마 못 갈 거라고 생각하고 국민들이 결국은
바로 잡아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오후 1시 30분에 야 6당이 이진숙 탄핵안 제출 공동 기자회견 예정돼 있다고 하니까요. 저희도 현장 취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의원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